오늘 그중에 4개 기업 중에 한 기업입니다. 바로 중국의 택배 시장을 제패한, 제가 이름 이렇게 붙였습니다. 성장이 불가피한 종목, 이 중통택배라는 기업입니다. 중통택배, 지금 중국의 택배 시장 1위 업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사실 이 중통택배는 미국에 상장된 상품 코드, 그러니까 기업 코드죠. JTO라는 코드를 갖고 있는 종목인데요. 저 이 종목 보면서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그러니까 미국에 상장돼 있으니까. 그렇죠. 중국 주식인데 미국 주식인 이런 종목. 근데 보게 되면 중국 로컬 사업을만 영위하고 있는 이 기업인데요. 기업 개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택배 시장의 점유율 1위, 그러니까 1위 기업입니다. 2014년에서 3위로 시작했는데 지금 최근 2년간 1위를 2016년부터 달성을 해서 2년간 이 시장 점유율을 격차 확대하고 있다. 그런 기업이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부분의 O2O 시장이 경쟁 심화로 굉장히 심각한 가격 전쟁을 치러온 상황인데 압도적으로 낮은 운임 비용을 강점을 가지고 2014년 이후 평균 무려 50% 가까운 성장을 계속하고 있었고, 그리고 상위 6기 기업 평균 대비 약 2배 높은 매출 총이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장사를 굉장히 잘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택배 시장을 보게 되면 최근 5년간 이 알리바바, 징동과 같은 대형 정자상거래 플랫폼이 성장하게 되면서 함께 연평균 36%의 고성장하는 산업이고요. 2017년 이미 산업이 어느 성숙기에 들어가서 안정적인 이제 그 산업 현황에 가지고 있는 분야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뭐 전반적인 중국 경제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투자를 아이디어를 얻어가면서 서비스 1등 유망 기업인 중국의 택배 시장 제패한 중통택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괜찮은 해외 주식 투자의 노하우를 전하는 해외 주식 히어로즈 시즌 2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해외 주식 히어로즈 시즌2 시장을 주도할 유망주를 찾는 대세는 이 종목 함께하고 계십니다. 종목 공개만 먼저 하고 나서 다시 돌아왔는데요. 본격적으로 중통택배에 대한 투자 포인트 하나하나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말하지 않아도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의 화랑의 수혜로 좀 볼 수가 있겠죠? 네. 일단은 좀 디테일하게 이 기업이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너무나도 명확한 이슈입니다. 바로 이 해당 기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중국 전자상거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 알리바바, 그리고 그에 못지않은 징동, 그리고 요즘 3위로 치고 있는 핑두오두오라는 기업도 있는데, 이런 중국의 전자상거래가 급증하면서 자연스럽게 택배 시장도 함께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게 전자상거래니까 어떻게 배달합니까? 그쵸. 바로 이제 뭐 택배를 통해서 집까지 배달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뭐 자료 화면 한번 갖고 왔는데, 네. 알리바바의 광군절, 광군제에 지난달에 있었죠? 그렇죠. 11월 11일 우리나라 따른 빼빼로데이인데 네. 그때는 중국의 정말 대소비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 이 행사 시작하고 63분 59초 만에 매출 1,000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는 16조 5,700억이 넘는 네네. 매출을 진짜 단 64분, 1시간 가량 가까이 일으켰고, 결과적으로 24시간 토탈 매출이 역대 최고의 매출이 나온 상황인데요. 이 1시간 만에 16조 이상 되는 매출, 그 상품들 어떻게 배송이 될까요? 바로 로컬 시장에는 이런 중통택배를 가장 큰 시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택배 회사를 통해서 다 집 가정마다 배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광군절에 대한 매출에 대한 기대, 그리고 전자상거래 시장이 어느 성숙기에 접어들었지만 이 1, 2, 3위가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소비를 계속 촉진시키고 시장이 커져가는 상황이고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가 지금 전자상거래 화랑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고 네. 해주셨어요, 소개를. 내일이 또 쌍12절이더라고요. 중국에서 뭐 광군제 이후에 최대 쇼핑 시즌이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는데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까요?
뭐 그런 날은 다 기대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네, 예, 그래서 좋습니다. 뉴스도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그날에 국내 기업들이 중국 향으로 얼마나 매출 많이 그쵸. 올리는 것도 국내 투자에 연결돼 있기 때문에 관심 가지면 좋으실 것 같고 실제 이거에 대한 데이터를 제가 갖고 온 건데 네네. 이 안정적 성장기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이뤄졌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온오프라인 융합기로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전자상거래 규모가 굉장히 지금 10조 위안 이상 지금 2020년에는 늘어날 거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 성장률도 지금 뭐 그래프가 약간 내려오고 있지만 거의 보시게 되면 20%에서 30% 사이에 지금 위치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고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 시장이 일단은 크게 성장하고 그 재반적으로 크게 수혜를 볼 것이 바로 이제 택배 시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택배 시장의 성장성을 함께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 전반적인 시장의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럼 두 번째 포인트는 아무래도 이 중통 택배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별 모멘텀이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압도적으로 낮은 운임 비용을 통해서 시장 지배력을 확대 중이다라는 부분인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배송이 정시에 가고 그리고 물건이 요즘 뭐 아니 뭐 그런 뭐 음식 파손될 위험도 있고, 파손이나 그렇죠? 음식물을 빼먹고 뭐 이런 뭐 이슈도 있긴 한데 어떤 물품이 정시에 도착하고 배송이 안정성만 확보된다면 이 전자 상거래 상의 입장에서는 단가가 싼 대로 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매출당 그 택배 그 물류 단가가 싼 기업이 어디냐를 볼 텐데요. 네. 이 중통 택배 운임 비용을 보게 되면 2014년에 이 건당 1.27위안이었는데 지금 2018년은 건당 1.05위안으로 오히려 비용이 하락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업계 최저 수준의 운임 비용을 가지고 있고 이런 낮은 운임 비용을 기반으로 경쟁사 대비 택배 비용 자체를 낮출 수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단가를 낮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안에 들어있는 비용 자체가 절감되기 때문에 택배 단가를 낮춤으로써 어떤 경쟁력을 확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 거죠. 2016년에 3위였던 기업이 이제 2014년 3위였던 기업이 2016년부터 1위를 했고 그리고 경쟁상 대비 낮은 운임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방법이 있었을까라고 봤을 때 이 기업은 굉장히 공격적인 설비 투자를 해서 경쟁사 대비 압도적인 규모의 허브 터미널을 짓고 이 자동화 장비를 구축했다라는 부분이 이제 내용이 되는데요. 어디서 아마존 냄새 나지 않습니까?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적극적으로 네.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는 그렇죠. 그죠? 어떤 이제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네.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어떤 이제 이 규모의 시장 경제를 이뤘던 부분이고요. 그런 터미널에 대한 어떤 그 투자, 물류에 대한 투자는 아마존의 전략과 또 일치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존 킬더 이제 뭐 월마트 뭐 등등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중통택배가 중통택배가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이게 이런 그 물류 시장에 있어서 네네. 상당히 큰 위치를 자리잡고 있다라고 네. 보여지는 거고요. 2017년 이후에 중국의 택배 시장은 굉장히 뭐 치열한 가격 경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단가 인하가 진행됐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그 경쟁이 완화됐고 어느 정도는 시장 성숙기로 빠르게 진입됐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11월 11일 광군절을 기점으로 해서 택배 운임을 약간 높인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뭐 일괄적으로 한번 딱 높이는 건 아니고 지역별로 특성을 고려해서 순차적으로 상이하게 좀 결정할 것이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그거는 뭐냐 어떻게 보면은 과점 상황에 이제 나와 있고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운임을 높여도 되는 그러면 운임을 높였을 때 그러니까 시장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과다 경쟁에 의한 어떤 그 영업이익률의 감소거든요. 근데 그 마진의 감소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개선될 수 있는 주주 입장에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최근 실적 발표를 보게 되면 이 3분기죠. 택배 물량이 전년 대비 46%나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택배 시장의 가격 경쟁 심화로 인해서 매출은 시장 기대를 좀 못 미쳤습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 이제 이 중통 택배 같은 경우는 매출 원가의 75%를 차지하는 운류 및 분류 비용이 전년 대비 17% 이상 감소를 하게 되면서 이 원가 절감으로 순이익 자체는 오히려 전년 대비 예상치를 상회한 상황이고요. 시장 점유율도 기존보다 17%, 19% 정도 증가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무 분석표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적을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은 해당 기업은 일단 가격 인하를 먼저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점유율을 확대했고요. 점유율 확대를 통해서 금융 경제를 얻은 다음에 또 추가적인 가격 인하 여력이 있는 상황. 네. 현재 그 위치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상황에서 재무 분석을 보게 되면
좀 과도한 어떤 측면이 없지 않나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좀 투자하는데 많은 판단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간 재무 분석부터 보게 되면 일단 중요한 부분입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그러니까 성장률에 대한 부분인데 보시게 되면 뭐 두 자리, 뭐 세 자리 가까운 성장률이 유지되고 있고 약간 성장률이 좀 둔화되고 있지만 20에서 30 이상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경쟁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20% 이상의 거의 30%에 가까운 네네.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좀 더 디테일하게 분기 실적을 우리가 보면서 살펴보면 추이를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될 부분인데 2018년 4분기부터 19년 1분기, 2분기까지 보게 되면 영업이익 증가율과 순이익 증가율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상당히 아무래도 중통택배를 하더라도 단가를 낮출 수밖에 없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어떤 수익에 대한 수익 마진이 안 좋아지는 상황이 나왔던 거고요. 일부 순이익 증가 마이너스로 돌아섰던 부분이 2019년 2Q에 반영이 됐습니다. 하지만 네네. 3Q를 보게 되면 이 부분이 다시 이제 흑자로 전환이 됐고 영업이익률은 16에서 27, 26까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O2O 시장의 시장 지배력을 갖게 되면서 이 1등 기업들의 과정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개선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번 주에 말씀드린 4개 기업 모두 이런 영업이익 개선이 눈에 네네. 확인되는 부분이고 중통택배는 다른 기업보다 좀 더 먼저 경쟁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경쟁의 치열함 속에서 좀 더 먼저 영업이익률이 올라오는 것을 올해 2분기와 3분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가는 어떻습니까? 네, 차트를 한번 보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실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중간에 박스 쳐놓은 곳이 2018년 이제 하반기와 2019년 상반기의 모습인데 경쟁 심화로 인해서 고점 대비 약간 조정을 받는 기간 조정의 모습을 보였고 이후에 최근에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멘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약간의 실적 발표 후에 약간의 조정이 나온 상황이어서 고점을 돌파하는 모멘텀의 중요성 그리고 고점 대비 약간 현재 위치에 조정을 받은 상황 즉 가격적 메리트가 충분히 살아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 기업이 중국에 상장된 것이 아니라 미국에 상장된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반영은 실적이 나오면서 확실하게 반영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해외 주식 히어로즈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김우균 차장님께서 또 무료 강연회를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 토요일로 돌아왔습니다. 토요일에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요. 요즘 유행하는 단어죠. 묻고 따블로가 그런 네. 것처럼 묻고 따블로가는 G2 투자 강연회 미국 주식, 글로벌 ETF, 중국 주식, 해외 파생까지 총 망라해서 말씀드리는데 지원 주식, 미국 주식에 대해서는 4차 산업혁명, 경제적 해제를 가진 제가 만든 유행어죠. 밀림의 사자 네네. 기업 5개 기업을 공개를 하고요. G2 주식, 중국 주식입니다.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은 좋으면서도 싼 기업. 고성장주 7선,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O2O 시장을 제패한 4개 기업도 함께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ETF와 해외 선물을 활용해서 하락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까지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토요일 오후 2시 무료 강연회까지 설명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영업부 금융센터 김우균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